최근 2달간 미국 주식은 미중 갈등 속에서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4월에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언급한 이후 여러 국가가 보복 조치에 나섰고 그 여파로 S&P 500 지수가 급락하며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의 S&P 500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회복했고 시장 심리도 전반적 약세에서 롱숏 공방으로 전환됐습니다. 향후 시장 흐름은 거시경제 지표,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섹터별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약세장으로 전환할지 또한 어떤 섹터가 기회를 제공할지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변동은 주식의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기업의 차입 비용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준은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을까요? 2018에서 2019년 무역전쟁 당시 연준은 선제적 금리 인하로 경제적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물가 지표입니다. 차트에서 보듯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이는 2018에서 2019년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금리 조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준 정책 입안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5월 파월 의장은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선물 시장에 따르면 6월 연준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91.7%에 달하며 단기간 내 금리를 인하해 증시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협상 측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전형적인 최대 압박 방식, 초기 제한하는 관세율을 높게 설정해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여지를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속적인 협상 과정에서 악재가 선반영되고 시장 심리가 반전될 수 있으며 이런 감정의 전환이 바로 최근 미국 증시 반등의 원동력입니다. 시장 심리는 항상 경제 지표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미국 경제에 중요한 건 새로운 무역 협정이 국가 수가 아니라 그 국가가 무역에서 갖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무역량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이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주요국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대 무역 파트너 중에서 유럽연합은 미국 전체 무역의 트럼프가 주목하는 무역 적자 수치를 보면 1위는 중국, 2위와 3위는 각각 멕시코와 베트남입니다. 현재로선 동남아 소규모 국가들이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럽, 일본, 한국 등 경제권과의 관세 협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긍정적인 무역 뉴스가 잇따라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협상 상대가 만만치 않아 미국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고 완만한 반등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악재성 뉴스가 시장 흐름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뉴스와 심리의 초점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심지어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섹터별 투자 전략에 보다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지난 6개월간 S&P 500 ETF는 소형주 대표 지수인 러셀 2000 ETF는 금리 인하 기대가 늦어지면서 소형주는 유동성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형주 중 AI 테마주가 가장 뜨거운 섹터이며 투자자들은 AI 소프트웨어와 AI 반도체 대형주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대형주인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술력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을 구축했고 AI 소프트웨어 대형주 구글은 글로벌 AI 모델 경쟁 심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0일 기준 두 기업 주가를 비교하면 엔비디아가 구글보다 12% 앞서 있습니다.
한편 미국 유럽 무역 협상은 단기간 내 타결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은 과거에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에 대해 반독점 조사와 추가 과세를 단행했기에 이러한 조치는 향후 무역 협상에서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기업 주식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섹터 중 올해 에너지주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 시장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유가 인하를 위해 산유국의 증산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 에너지 종목은 대형주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섹터는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처방약 가격이나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물가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업종은 부정적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의료 종목 선별에 신중해야 합니다. 소매업은 관세 인하로 인한 원가 개선 전망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필수 소비재 섹터는 정책 변화에 민감하므로 단기 전략에 적합하지만 변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 심리가 위축될 경우 유틸리티 섹터는 항상 자금의 피난처로 주목받습니다. 1분기 유틸리티 지수는 S&P 500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낮은 변동성과 높은 배당을 통해 위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의 중기 전략 수립이 거시경제 및 정책 방향에 기반하며 무역 협상이 시장 심리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종목 선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CPI 데이터의 흐름과 미국 유럽 무역 협상의 진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콘텐츠를 팔로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